아날로그 소스, 스캔 도장 소스 자체는 뭐 제가 가진 뭐 옛날 표창장을 꺼내서 스캔한 것보다 소스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그냥 올리신 동영상에서 그냥 캡처한 게 스캔 원본보다 노이즈도 더 많고 뭐 상태도 더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일단 작업했습니다. 뭐 절대 뭐 그냥 표창장을 뭐 창고에서 꺼낸다든지 이게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일단 상태가 안 좋은 만큼 노이즈가 많을수록 원래라면은 뭐더 당연히 작업이 더 어려운 게 상식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아날로그적인 작업에서 또 뭐 이게 그렇게 번거롭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한번 뭐 실제로 뭐 작업하는데 뭐 큰 차이가 없다 싶어서 그대로 작업했고요. 이 보시면 제가 작업한 툴은 좀 포토샵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포토샵이 아닌 거는 제가 사진이나 편집을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손으로 그냥 개인적인 페인팅 그냥 그림이나 그릴까 정도라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드로잉 툴인 페인터하고 오픈 캔버스 6, 그 다음에 페인트 스톰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페인트 스톰 프로그램은 그냥 편집은 뭐 기본적으로 없는 프로그램이다 보면 되니까 뭐 일단 이번에는 오픈 캔버스 6랑 페인터로 작업했습니다. 페인터를 쓴 거는 페인터에 도장 툴이 있거든요. 그 오픈 캔버스 6에는 도장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터를 썼는데 정말 아예 편집의 킹왕짱 포토샵이랑 다르게 이 편집 기능이 그냥 뭐 여기저기 나사 빠지고 색 조정 정도만 쓸만하고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정말 없다시피 한 프로그램이라서 진짜 포토샵을 하면 금방 끝날 작업을 야 진짜 좀 오래 걸렸네요. 일단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주 보시면 좀 바빠 보이겠지만 뭐 실제 작업은 레벨 조정하고 뭐 약간의 지우개질 그 다음에 도장 뜨기랑 마지막으로는 알파 채널 뜬게 달아서 실제로 포토샵을 가지신 분들이 하면은 순식간에 끝날 작업입니다. 뭐 길어봐야 10분? 10분 걸릴까? 뭐 이 정도 생각되고요. 뭐 저도 솔직히 이번에 뭐 이거 작업하면서 페인터 도장 툴은 처음 써봤는데 외곽 정리도 안 되고 도장 뜨고 있는 영역도 표시가 정말 엉터리로 진짜 어설프게 떠서 이게 뭐 내가 지금 어딜 떠서 얼마만큼을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감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야, 참 포토샵이랑 비교가 안 되네. 일단 작업 자체는 작업 내용을 이제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도장에서 검은 글자 부분을 제거하기 편하게 레벨 조절로 마스크를 하나 만들면 편하거든요. 그냥 사진에서 바로 뭐 도장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글자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날아갑니다. 엉망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나 만드는 게 편해서 마스크로 그냥 글자 부분을 하나 강조를 해주고 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딱 처음에 딱 그 도장 스캔 그 자료에서 뭐 다른 거 다 날아가고 글자인 뭐 광수라는 부분만 딱 정확히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최초의 도장 그림을 하나 열고요. 원래 원본 그림이죠. 종이색하고 그대로 있는 거.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지금 레벨 조정으로 검은 부분 글자 부분을 강조한 걸 하나 덮어 씌우고 위치를 좀 맞아 내줘야 됩니다. 위치를 뭐 정확히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게 비트넷 맵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도장 툴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위치를 맞추고 검게 된 부분을 이제 선택 툴로 선택 툴로
마스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앞에 뭐 작업했던 거는 창은 쓸데없는 건 헷갈리니까 좀 필요 없는 창들은 그때그때 닫아주면 편하고요. 선택 툴로 글자 부분을 명확히 잡아주고 밑에 그 원본 레이어 부분을 열어놓고 그 위에서 이제 저희가 도장 툴로 배경의 종이색이죠. 지금 여기 누리끼리한 종이색 부분을 하나 복제를 떠주면 편합니다. 근데 이거 작업하는데 이 확실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 밖으로 넓혀지는 것도 있지만은 좁혀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영역을 보고 편한 만큼 이제 넓혔다가 좁혔다 작업이 되는데 이 페인터는 그런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지금 찍고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인지 감이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감으로 나와야 됩니다. 브러쉬 크기가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작업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도 작업은 아니니까 뭐 이런 부분은 원래 도장 뜨기로 복사를 해가지고 뜨는 거는 천천히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원래 앞에 영상 올리신 거랑 다르게 배경을 지우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배경색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메워 나갑니다. 배경색 자체는 나중에 이게 필요한 부분은 음영을로 작업하는 거라서 알파 채널 뜨는 거는 일단은 지금 작업 자체는 한데 이 영역이 쓸데없이 이제 좀 많이 넓어져서 좀 많이 지워져서 나중에 좀 작업할 때 좀 손은 좀 더 가게 됐는데 뭐 해봐야 뭐 그렇게 오래 큰 편차는 아니죠. 뭐 해봐야 뭐 한 2, 3분 좀 더 될까. 이거 쓰면서 도장 툴은 예전에 포토샵을 제가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포토샵이 버전 7이고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이 6.5라서 요새 컴퓨터에서는 설치도 제대로 안 되고 동작도 제대로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뭐 포토샵 쓰지도 않은 포토샵을 그뭐 구독해가지고 결제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뭐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되나 위조 지폐 만드는 작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이번에 좀 불편해도 그럭저럭 작동은 하니까 페인터로 작업을 해봤는데 이 작업하니까 확실히 포토샵의 위대함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은 확실히 페인터로는 절대로 안 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굳이 하는 전 회화 쪽이니까 취미로 하는 게 해봐야 뭐 수채, 유채 이런 것 때문에 페인터를 쓰는 거고 뭐 요새는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화다 보니까 페인터도 잘 쓰진 않죠. 오히려 요새는 오픈 캔버스나 페인트 스톤 같은 게 훨씬 가볍고 빠르고 이렇게 도장 자체는 모양이 저희가 글자로 가려진 날아간 부분만큼 주변의 도장에서 주변에 그 도장 남아있는 붉은 인주 부분에서 그 부분들의 형태를 메워줍니다. 끊어진 부분들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음영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 뭐 그 부분은 또 얼마만큼 정성이 들이느냐 시간을 들이느냐 이게 순전히 승부하는 건데 자, 이렇게 그냥 노란 부분 위에다가 그 도장 모양만 일단 쭉 잡습니다. 종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통째로 다 노란 지금 색이 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부 날아가게 되고 날아가게 되면은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나중에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노란색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붉은색 부분만 확실히 형태가 잡히도록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녹화할 때 그때 마이크가 작동을 안 돼 있어서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이제 아주 그때 작업했던 영상 부분만 보면서 지금 따로 후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참 대충 정말 대충 하긴 하네요. 툴이 불편한 데서 그런지 확실히 그래도 저 조금씩 근데 옆에 찌끄레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면 음역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알파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저런 부분들이 남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 종이 자체 도장에 좀 불규칙하고 좀 그 뭐야 돼, 입자감이 좀 더 살아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찌끄레기 같은 것들, 노이즈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뭐 편집증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처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될 이번 예제는 아니라서 일단 가볍게 처리를 했는데 저 부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뭐 에어브러쉬라든지 파스텔 초크 이런 질감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보강을 해주면은 훨씬 자연스럽긴 한데 이번에는 작업을 하려다가 그 작업을 그냥 무심코 하려다가 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작업이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고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냥 지금 월 최소한도로 하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일단 작업을 방금 전에도 지금 툴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감이 없으니까 찍었다가 잘못된 거 보고 다시 재작업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보이네요. 지금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원래 글을 지우면서 그 광수라고 했던 그 끊어진 부분들만 메워졌는데 만약 이게 또 다른 형태, 다른 원본이 있어서 그 부분에 글자가 또 남아 있다면 그것까지 이용을 하면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제 재현할 수도 있겠죠. 그 각각 다른 두 개의 영상을 그림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성하다시피 그 레이어로 합성을 해가지고 가중값을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파일 하나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끊어진 부분만 이어주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원래 도장이 이런 모양이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제법 글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작업은 이제 이렇게 끊어진 부분들을 도장 툴을 이용해서 이어준 컬러 파일을 이제 그림 파일로 바꾸고 다시 이제 아까처럼 좀 편집 작업 해줍니다. 제가 쓰는 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컴퓨터 하면서 약간 툴을 바꾸는 거라서 원래라면은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뭐라 해야 될까 색상 편집 부분 색상 그 조절 부분에서 에드저스트 컬러죠. 에드저스트 컬러에서 휴 값하고 그 채도 명도 값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면 제부터 훨씬 더 이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한데 저는 그냥 이번에는 뭐 그렇게 복잡한 작업이 아니고 우선 음영값만 얻으면 되는 거라서 컬러 값, 색상 값을 전부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색상 값만 날려서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고 여기서 이제 레벨을 조정을 해서
종이 부분하고 도장 부분하고 이 음영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노란색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 부분이 노이즈시라든가 그 음영 부분에서 알파 채널로 만들 때 쓸모없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색상을 날려서 그레이 채널로 하는 작업이 이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어차피 알파 채널은 그 뭐라 해야 될까 명도값만 받기 때문에 그레이 채널로 변환해주면 훨씬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도 쉽고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알파 채널만 잡으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잡으면 요 흑백으로 전환했을 때 맨 밑에 있던 노란 얼룩 같은 부분들하고 외곽 부분에 있는 얼룩들을 한번 흰색으로 이제 지워줍니다. 제가 지금 쓰는 페인터에서는 저 기본 툴이 수채 말고는 저 에어브러쉬 툴이 가장 일단 넓은 부위를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툴이라서 이걸로 이제 주변에 있는 끄스머리 쪽에 있는 남아있는 그때 노란 얼룩 부분이 이제 이 화면 아래쪽에 그림 아래쪽에 보면 약간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날려줍니다. 이렇게 뭐 마무리 작업하고 나면 이게 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작업은 끝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알파 채널로 해가지고 나중에 마스킹을 씌우고 그 위에 색상을 하나 입히는 건데요. 여기 페인터는 또 알파 채널이 정말 기능이 부실합니다. 포토샵에서는 버전 5 때도 뭐 있던 기능, 기본 기능인데 페인트에서는 그거조차 안 됩니다. 페인터에서는 색상 조절하는 거, 좀 색상 조절 값을 한다든 채도 명도 조절하는 거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특히 RGB, 뭐 CMYK 이런 거 인쇄 컬러라든지 모니터로 보는 컬러라든지 이런 거 값을 이제 좀 명확히 컨트롤해 주는 건 오히려 페인터가 더 뛰어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작업은 제가 이게 원래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그 어둡고 밝고 외곽에 이제 흐려지는 번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할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을 좀 더 미세 조정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게 않고 이거는 그냥 콘트라스트하고 명암비만 좀 조절을 해서 지도의 직인 부분 그러니까 힘을 줘서 꽉 누른 외곽 부분을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조정한 정도고요. 이렇게 하면은 최종 완성 직전분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단일 파일이고요. 이제 여기서 오픈 캔버스로 전환되고요. 오픈 캔버스 제가 파일 프로그램이 저는 그 스팀을 이용해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한 다음에 안에 파일이 뭐가 좀 잘못됐는지 중간에 이제 사용 중에 한글이 깨지더라고요. 한글 메뉴가 깨져서 그냥 그냥 기본 세팅으로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 옆에 이제 채널 부분에서 알파 채널로 이용해서 지금 아까 글자 음영 부분만 다시 선택 값을 준 겁니다. 이 위에 이제 즉 밑에 레이어 쪽 아래쪽에 레이어 하나 만들고 뭐 버킷으로 색을 하나 전체 균일하게 깔고 위에서 그냥 지우개 툴로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싹 밀어버리는 게 더 빠른 작업은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우선 매끈하고 그냥 음영감만 있죠. 그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툴을 색상 툴을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색값 차이를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단일색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거보다 좀 더 나중에 짙고 뭐 좀 더 어둡고 좀 더 밝은 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획을 주면은 좀 불규칙해지면서 안에 도장면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지금 보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빨간 톤이고 매끈한 톤이죠. 이거를 그냥 힘줘가지고 전부 다 해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균일한 약간 중간중간 이제 그 도장 자체에 음영 값은 있지만 아까 그 음영 차이에 따른 값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빨간색이죠. 근데 우리가 잉크 같은 색이 돼버립니다. 그보다는 이제 저렇게 좀 색깔을 좀 줘가지고 좀 차이 주면 제가 눌렀을 때의 힘의 편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종이에 잉크가 좀씩 다르게 붙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색상을 좀 바꿔가면서 브러쉬 툴을 이렇게 좀 조절해 주면 혹시 나중에 최종본을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여기 뭐 작업한 것도 뭐 그냥 한번 손목 몇 번 흔들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뭐 어렵고 오래 걸린 작업도 아니고 딱히 뭐 궤도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두세 번만 툭툭툭 휘둘러주면 되죠. 최종적으로 끝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바탕이 됐던 아까 기본들은 다 날려버리고 배경이 투명한 부분이 남죠. 이걸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투명 PNG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배경값이 이제 투명하게 저장이 되니까 그걸 이제 최종본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투명 PNG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장한 파일을 보면 아까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제 예시로 이번에 뭐 한글 파일 같은 거에서 도장을 넣으면 이렇게 저희 삽입을 한 다음에 약간씩 기울이기를 준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좀 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죠. 일단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가 써보면은 한글보다는 엑셀로 했을 때 훨씬 그럴듯하고 훨씬 자연스럽고 매끈한 문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저렇게 제가 도장 이런 것들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전자결제 서류 같은 것도 저희가 할 때 원래 이렇게 도장 분 뜬 것 자체가 원래 사무용으로 전자서류 결제라든지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 쓸만한 기술인데 요즘 이슈 자체는 뭐 공문서 위주가 이슈죠. 그걸 떠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엑셀인데 MS 오피스 엑셀에는 저희 메뉴에 보면 꾸밈 효과라는 부분에서 꾸밈 효과랑 색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번짐이라든지 아니면 도장의 이제 모서리 부분이 날아간다든지 연하게 찍힌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들어갑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서 저희가 좀 조절을 하면은 그 파란색 잉크 도장이라든지 잉크 도장 이런 것들을 딱 찍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인주 말고 그 잉크 딱 그 프린트 같은 거 해보면은 근데 그거 그냥 사진으로 딱 찍으면은 카톡 같은 걸 보내면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요. 제법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팩스 같은 걸로 해서 보내면 뭐 사실 그냥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팩스 보낸 걸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기울여주고 뭐 이 값을 좀 자연스럽게 좀 해주면 연출을 해주면 네, 지금 본 마지막 저 작은 도장 저걸로 해서는 그래서 색을 지금 보면은 약간 끝에 모서리를 좀 진하게 하고 파란색 잉크로 찍은 것처럼 지금 나오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죠. 포토샵으로 하면 아마 한 10분도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